안녕하세요. 오늘 민티브 진행을 맡게 된 법무법인 다산의 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 세 분을 모시고 변호사의 공익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변호사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올과 사단법인 선에서 공익전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한 13년 전업으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직장갑질 119에서 반상근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세 분 다 공익 전업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공익 전업 변호사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공익 전업 변호사란 무엇인가? 네. 공익 전업 변호사란 무엇인가요? 영리 활동보다는 비영리로 사회적 약자나 우리 사회의 공익이권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사건들을 많이 하는 그런 변호사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최근에 이제 공익이라는 개념이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판단되고 바라봐지게 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선배님께서는 공익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공익이 이제 되게 추상적으로 좀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비영리냐, 영리냐라는 구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말 그대로 사익에 반대되는 의미로 공익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은 우리 사회 자체 공적인 이슈를 위해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람으로 치면은 좀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권리를 침해되는 사람들을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 그게 공익일까요? 저 정말 저 정말 모르겠는데 저는 전연차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못 해봤는데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이라고 하면 너무 좀 두루뭉술한 느낌이 있어서 구체적인 약간 영역 그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일했던 공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 뭐 이주민, 난민, 뭐 성별에 따른 여성, 성소수자, 아동, 또 노인,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에 관심 많아서 노동이 공익일까 사익일까 고민이 많이 되지만 이제 노동 쪽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나아가서 뭐 환경이라던가 그쵸 동물권 뭐 이런 것들도 다 공익이고 사실 정치적인 것 그쵸 우리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인 활동 뭐 사법감시 이런 거 다 공익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제 설명 맞을까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바이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요거 관련해가지고 김보희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환경, 동물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분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공익 분야에 대해서. 근데 사실 또 선도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도 공익 전업으로 하고 계시고 이렇게 처음 변호사 시작하실 때부터 쭉 공익 전업으로 하고 계신데 공익 전업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처음부터 공익전업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에 진학을 한 케이스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활동가가 되고 싶었는데 되게 일찍 활동가의 역량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활동가는 약간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좀 재밌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방식도 되게 항상 창의적인 운동법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다라는 거를 빨리 깨달았고 그래서 이런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소셜 섹터에 계속 남아있고 싶은데 나는 이걸 잘할 자신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고 계속 이 섹터에 남아있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을 때 공익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스쿨 진학을 했고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도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일을 하다가 선과 오르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재호 변호사님도 원래는 덕수라는 회사에서 계시다가 이제 서울대로 옮겨가셔서 공익 전업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학교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는 2019년에 처음 변호사 생활 시작했을 때는 사단법인 이주변호사 친구라고 대림동에 있는 이주인권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사실 제가 또 감사하게도 공감의 지원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시민단체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지원 사업 기간이 이제 끝날 때쯤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그 대표님이 또 이제 그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에 또 파트너 변호사라서 뭐 마침 사람 필요한데 같이 일할래? 그래서 또 2년 일하다가 약간 저의 어떤 직업적인 것을 이제 그냥 송무 변호사라든지 좀 전형적인 변호사가 아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뭐 잘 선배님들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주민센터 친구를 갖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활동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공익법무센터로 이직을 하게 됐죠. 선배님께서는 그러면은 변호사 연차도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어떻게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어떻게 처음 변호사 시작하실 때 이렇게 공익 쪽 변호사를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저 변호사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로펌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펌에서 입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 활동을 좀 병행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민변 활동이 어쨌든 회사 일을 하면서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어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변호사가 되었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할 때 이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해소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저도 성격적으로 좀 돈보다는 어쨌든 의미 있는 활동, 내 삶의 가치, 뭔가 약간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더 커서 그래서 한 3년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공감으로 이직을 한 거였죠. 뭐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세 분 변호사님들 모두 민변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익 변호사 혹은 일반 회사 변호사를 하면서 공익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네. 그 송무 변호사도 하시면서 민변 활동도 열심히 하셨었는데 이거 어떻게 병행할 수 있었는지. 그건 전적으로 이제 고용주의 의사에 많이 달려있지 않을까. 네, 이걸 맞아요. 보시는 많은 이제 선배, 파트너 변호사님들은 업소들이 여러 가지 사회 기여를 하게 될 때 열심히 잘 해라 해주시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저도 이제 전원차 때 민변 활동하시거나 혹은 다른 어떤 뭐 외부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그 일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자라고 하시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간 타이밍이라 그래서 꾸준히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 사실 이게 두 분도 이제 변호사 시작하시자마자 계속 활동 이어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법무법에서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런 그 동료들, 혹은 선배들, 고용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활동했을 때 뭐 방해를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응원해 주시면은 되게 좋기는 할 것 같다. 네네. 김부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익 전업 변호사로 하고 계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공익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또 퇴근하고 이렇게 민변 활동까지 하시면 공익 업무와 이 민변 활동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고충들은 없으셨어요? 저는 이 경계가 이미 흐려져 있는 지금은 약간 이미 흐려져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민변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저는 기후랑 생태 쪽 업무를 많이 하는데 특히 환경소송은 옛날부터 되게 규모가 크고 원고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건들이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가면은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민변에 가입을 하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무로 하는 일들도 있지만 민변에서 선배 변호사님들이랑 소송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일은 많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민변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변호사 송무 업무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민변에서 선배들한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회적인 경험이나 이런 법적인 변호사로서 업무 능력을 또 많이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또 다음 질문으로 변호사님께서는 그 공익전업 변호사를 하시면서 장점과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그러면 몇 년째 이렇게 공익전업으로 이렇게 변호사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4년차 전업 변호사인데 일단 공익 전업 변호사를 하면은 자기 업무가 있고 공익 사건을 별도로 하시는 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루 종일 공익 사건 일을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사건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게 공익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님들과의 좀 차이점일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공익 전업 변호사의 최대 장점은 덕업일치 같아요. 전 제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재밌어하는 영역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긴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되는데 거의 한 잠자는 시간 빼고 가장 긴 시간이 업무를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하기 싫은 일이고 그러면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들다 이런 건 있지만 일 자체는 아직까지는 재밌어서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고, 하루에 가장 긴 시간을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도 오랫동안 공익 전업뿐만 아니라 공익 비전업도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공익 전업을 하셨을 때의 장점? 혹은 공익 비전업을 하면서 공익 활동도 같이 병행했을 때의 장점과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익 전업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도 준다? 네, 월급도 받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공익 활동을 하면서 또 반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좀 공익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변호사로서 그래도 좀 뭐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한데, 또 한편으로는 반반 하게 되면은 공익 전업으로 활동하는 분들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꼭 공익이 자기 영역에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예컨대 공익 활동과 병행? 할 때 그 병행하는 그 다른 활동을 사익 활동이라 하기는 뭐하고 적절한 용어가 뭐 영리 없을까요? 활동? 영리 활동? 영리도 이상한가? 본업 활동 맞아. 이게 본업 용어가 활동. 생각이 안 났어. 왜냐면 본업이 너무 오랫동안 공익이 있어가지고. 네, 그죠. 이렇게. 근데 또 말하면서 지금 제가 약간 아차 싶은 게, 실제로 본업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업 활동을 하면서 공익 활동을 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일단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요. 기부금 스트레스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맞아. 스트레스 맞다, 없는 게 제일 맞다. 큰 것 같은데. 어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로펌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거라, 다른 완전 시민단체 뭐 공감, 희망, 어필에 계신 변호사님들이랑 다르게 기부금을 내가 모아야 한다 이런 맞아요. 것들은 사실 없거든요. 아. 근데 이게 공익 전담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시민단체에 계신 변호사님들은 SNS 같은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부금을 또 열심히 적립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어필해서 일할 때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기부자님들께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계속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기부금 관리.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익 관련된 활동들은 어쨌든 사회적 임팩트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부금, 후원금, 그리고 또 이제 홍보 활동도 요즘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재원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반면에 홍보에 대한 고민이 똑같이 하는 게 이 활동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의도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나아가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나 가치들을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의 어려움?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공익 전업이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월급 받는다고 했지만 그 월급을 받기 그냥 위해. 누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딱 그 기부금을 모아야 되는 그 압박이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하면은 기부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스트레스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반 활동을 하면 이제 본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면서 플러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렇게 전현차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공익 전업 변호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하시는 편이세요? 나름의 고충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요즘을 생각하면 공익 전업 변호사의 자리가
언제든지 열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려 있는데 내가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가야지라고 하면 그 자리가 3년 뒤에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기부금을 계속 모아서 운영을 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신입 변호사를 못 뽑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동생이 올해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됐는데 취업 시장 자체가 요즘 취업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열렸는데 왠지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다가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비추. 근데 기회가 생기면 잡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저의 경우도 저는 원래 지금 있는 회사는 로펌인데 공감하고 민변 상금 변호사를 원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감을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네. 천지선 변호사님이랑 이제 붙어서 한 거예요. 10년 차 변호사님과 너무 바늘구멍이었죠. 민변 상금 변호사도 지원을 했는데 장범식 변호사님이랑 붙었어요. 저는 이제 민변 아직 가입도 안 한 사람이었고 장범식 변호사님 이미 한 5, 6년 정도 민변 활동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 공익전업 변호사를 하는 게 정말 이 바늘구멍이구나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때 지원하면서도 2년차, 저는 1년차, 2년차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어떠세요? 이제 김보미 변호사님은 이제 4년차시지만 두 분은 그래도 더 연차가 있으시니까 전연차 때 무언가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공익전업으로 빨리 기회를 잡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두 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민변 상금 변호사를 채용 최근에 시즌인 것 같긴 한데 언제든지 계속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세요? 왜냐면 사실 일은 어디 가서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친구센터라는 곳이 사실은 너무 변호사 단체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단체라 가지고 전 가가지고 거의 변호사 활동을 안 했거든요, 많이. 변호사 처음 시작하실 때요? 네, 그래서 공익 전업 변호사분들은 아무래도 활동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 2년 차 때는 변호사로서 트레이닝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막 다른 선배분들, 동료분들 쭉 하는 거 보니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익 전업 변호사 하시더라도 계속 그 관련된 공익소송으로 계속 그 송무 트레이닝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뭐 연차랑 상관없이 그냥 어떤 단체 가가지고 또 다른 활동을 쭉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냥 내가 하기 나름, 그리고 우리 단체가 어떠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공익 전업을 한다 안 한다 보다는 그냥 내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 많고 안 맞으면 이제 다른 걸 찾아볼 수는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이제 많은 후배 변호사님들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전연차 변호사님들을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떠세요? 전연차 때부터 공익 전업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경험을 토대로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냥 순전히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로펌에서 아주 빡시게 일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그 공익 전업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활동도.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하면서도 또 본업으로서 그냥 로펌에서 또 나름의 배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뭐 부동산이 됐든 또는 일반 민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심지어 계약서 검토 이런 것까지도 실제로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결국 변호사로서의 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이 결국 나중에 3년 지나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반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익 활동의 소중함을 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전업 약간 추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본업에서 정말 뭔가 빡시게 일을 하면서 그때 쌓았던 것이 이제 본업 약간 공익 활동에 대한 목마름이 또 한편으로 생기게 되면서 이 두 개를 저는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꼭 전업으로 처음부터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에서 자원활동했다가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그냥 로펌 가서 그냥 3년 빡시게 한번 배워보시라.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공익 활동 하셔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조바심 느낄 필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김우희 변호사님 보면은 처음부터 계속
공익 전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너무 많은 공익 소송 담당하고 계시고 너무 이 공익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전현실 때부터 공익 전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저희 1세트 마지막으로 김보미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더 들어오시게 될 그리고 공익 전업을 하시게 되실 후배님들을 위해서 공익 전업 변호사의 장점들을 마지막으로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1세트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장점 추천. 일단 사실 근데 그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뭔지 다들 알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가 공익 전업을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전연차 때 소송에 대해서 좀 미리 경험을 해보고 배워야 소송 실무를 알아야 나중에 뭐 공변을 하든 혹시 다른 걸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익 전업 변호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할 일은 정말 너무 많다. 민변위원회 하나만 가입하셔도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이런 연락을 항상 보실 수 있고 그런 변호인단을 모집하는데 원한다면 전연차 변호사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 이제 선배 변호사들이 엄청 많이 알려주시고 소송을 못할까봐 걱정할 일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공익 전업 변호사의 최대 장점은 저에게 최대 장점은 좋은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네. 사실 의사나 변호사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뭐 기업 소송 이런 게 아닌 이상 살면서 소송을 하고 법원에 간다는 게 정말 드문 경험이고 그렇죠. 개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경우가 많아서 좋은 사람도 소송할 때 만나면 이제 힘들어져 있는 상태, 마음이 힘드시고 그런데 공익전업 변호사는 제가 제일 자주 만나는 분들은 기후 환경단체의 활동가분들 아니면 젠더 문제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절대 내가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활동가분들 보면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눈이 빛나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세상을 꿈꾸고 막 우리가 이 활동을 왜 해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공익전업 변호사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만날 수 있다. 근데 공익전업이 아니고 본업이 있는 변호사님들은 힘들고 지치고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런 힘듦이 있잖아요. 공익전업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공익전업을 하는 것의 최대 장점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공익전업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저희 2세트 때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변호사님 편을 변호사의 공익 활동에 변호사.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잠깐 할 말을 맞아, 생각하고 네. 하시면 돼요. 약간 연예인 트레이닝하는 맞아. 여기 기획사 사람들 같다. 세 분은 민변에서 거의 뭐- 활동하고 계신 뭐예요? 잘하고 그래서 박수 박수. 다시 하라. 죄송합니다. 난 박수 치라는 건 줄 알고 쳤어. 다시 하겠습니다.